네, 국정농단 사건의 실마리가 됐던 이화여대 입학 학사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 씨에게 대법원이 징역 3년을 확정했습니다. 최 씨가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 대한 첫 번째 대법원 선고인데요. 네, 손정혜 변호사, 배상훈 서울디지털대 경찰학과장과 함께 이를 포함한 주요 사건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앞서 보도를 해드린 대로 대법원 2부가 오늘 이대 학사 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최순실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오늘 확정을 했습니다. 먼저 최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배경부터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은 국정농단 사건의 출발이 이대 학사 비리라는 점에서 그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는 데 큰 의미가 있고요. 특히 예. 대법원 판결이라는 것은 이런 이대 학사의 비리가 있었다는 게 확정됐다. 예. 이런 비리나 학사 비리가 있었고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는 걸 지금 법원에서 최초로 이제 확정을 한 것인데요. 예. 법원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릇된 특혜 의식으로 법과 절차를 무시했다.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많은 불법과 부정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 사회적 해악성이 높다라고 해서 지금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된 상황이고요. 예. 최순실뿐만 아니라 최경희 학장이나 김경숙 전 학장에게도 징역형이 모두 다 확정이 됐고 징역 예. 2년이 선고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일단 징역 3년을 살게 되는 건데 그러면 지금 구속 수감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징역 3년을 살게 되면 이것들은 서로 또 합산이 되는 거죠? 일단은 지금 항소심 진행 중이고 1심에서 20년형을 선고받은 뇌물이나 직권남용 18개 혐의에 대한 재판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1심에서는 20년형이 선고가 됐는데요. 이 형이 20년이 만약에 대법원에서 확정이 된다면 이 20년과 지금 받은 3년을 합해서 23년을 살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거기서 이제 좀 구속된 날짜는 빠지게 되는 거고. 예, 지금 그렇게. 현재는 이제 미결 구금일수라고 해서 지금 구속해서 재판받는 일자는 나중엔 빼게 되고요. 예. 그리고 현재는 이제 기결 수용자 같은 경우는 교도소로 바로 이감을 하는데 현재는 나머지 사건들이 지금 재판 진행 중이어서 미결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도소로 가지 않고 구치소에서 나머지 재판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여기서 남아있는 최순실 씨의 또 다른 재판은 예. 뭐가 있는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학사비리 관련된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학사비리가 총 3개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입시할 때 비리, 면접위원한테 압력을 넣었다는 거. 그렇죠. 두 번째는 학점을 부정하게 올려줬다는 부분. 예. 그다음에 고등학교 때 이제 학생 종합 말하자면 체육교사한테 뇌물을 줘서 거기에 말하고 하는 특기자 관련된 부분을 학생 종합부에다가 부정하게 실기했다는 부분까지 포함하는 거죠. 거기까지가 다 포함해갖고 형량이 나온 부분이고요. 예. 예. 지금 상태에서는 그거 포함해서 이대 학사 업무를 방해한 게 전체적인 혐의가 3년형으로 나온 부분입니다. 이것의 공동 정범입니다. 말하자면 보통 이제 이런 학부모들 같은 경우는 사실 집행유예가 나온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식을 위해서 뭘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실형 나왔던 부분은 이게 주도적으로 이제 뭘 했다는 것을 대법원에서 확정했던 부분이 되겠죠. 이번 이 재판 이외에 남아있는 재판이 그러니까 학사비리 이외에 국정농단 하나 남아있는 거죠? 네. 뇌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강요 이런 행위들이 지금 18개 지금 혐의로 1심에서 20년을 받았고 지금 항소심에서 재판 진행 중인데 예. 항소심에서 지금 수술 때문에 지금 약간 항소심 기일은 안 잡혀 있는 상황이고요. 항소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이번 이렇게 판결이? 지금 3년형이 확정된 부분 이렇게 많은 불법과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것은 이제 참작 사유로는 반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또 주제를 바꿔서 저희가 그 강원랜드 얘기 좀 해볼 텐데요. 채용 비리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 검찰 윗선에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한 안미현 검사가 문무일 검찰총장도 수사의 외압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 이러면서 이제 진상규명을 요구했는데 관련 얘기 좀 들어볼까요? 예. 네, 그렇습니다. 안미영 검사의 오늘 이야기는 뭐였냐면 그 문무일 총장이 그 권성동 의원을 소환 조사하는 걸 방해했다라는 그 의혹 제기인데요. 뭐라고 소환 조사를 방해하고 질책을 했냐면 국회의원의 경우는 조사 없이도 기소될 정도에 이르지 않을 때에는 소환 조사를 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질책을 했다는 겁니다. 예. 이 부분이 지금 안미영 검사가 그렇게 심각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그 당시에 춘천지검의 직원들은 이 총장이 이렇게 질책하는 것, 지검장을 질책하는 걸 모두 다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철저한 수사를 당부하기보다는 국회의원, 현직 국회의원의 소환 조사를 방해한 거 아니냐, 수사를 외압을 통해서
축소하거나 조사에 대해서 방해한 게 아니냐는 것이 지금 안미영 검사의 주장입니다. 예. 근데 이제 또 검찰 측에서도 바로 해명을 내놓았던 것이 사실 무조건적으로 바로 소환 조사를 하는 것보다는 무혐의 처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조사를 하라는 의미였다라는 주장도 내놨거든요. 핵심적인 부분은 그겁니다. 이 논란이 되는 건 그런 거죠. 국회의원이라는 존재를 소환 없이 조사를 하고도 기소가 됐을 정도까지 조사할 수 있느냐. 예. 이번에 논란이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안미영 검사는 그게 사실은 어폐가 있지 않냐, 그게 가능한 얘기냐라고 하는 거고 예. 검찰총장의 입장에서는 업무상의 그런 정도의 보완 수사는 지시할 수 있다라는 것이 검찰청의 입장입니다. 예. 여기서 이제 관행상 실제로 이렇게 지시를 해왔는가에 대한 부분이 되겠죠. 이것이 이례적인 지시냐 아니냐에 따라서 논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 쪽에서 어떻게 해석을 좀 하는 일단은 편이에요? 이게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인데 이게 정당한 절차이나 정당한 보강수사 지시였느냐 아니면 지금 안미영 검사가 말한 것처럼 이 사실, 이 진술을 했는지 여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예. 보시면은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조사 없이도 기소될 때 나 비로소 소환 조사 가능하다. 이 인식은 굉장히 심각한 인식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국정농단 사건에서 재판부가 꼬집은 그릇된 특혜의식을 지금 총장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위험성이거든요. 국회의원이든 일반 국민이든 뭐 예를 들면 대통령이 누구라고 하더라도 조사를 해서 그 진실을 밝히고 범죄 혐의를 밝히는 게 수사검사의 입장인데 수사검사가 소환 조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소환 조사 없이도 증거가 마련될 때 비로소 소환을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좀 뭔가 조금 상식에도 맞지 않고 법 절차에도 맞지 않아서 실제로 이런 진술이 있었는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조사를 통해서 기소를 한 건데 그렇습니다. 뭐 조사 없이 기소할 때라는 말이 또 아이러니할 수 그렇습니다. 있겠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게 되면 법적인 수사 절차에 불평등이 발생하죠. 국회의원이 피의자였을 때와 일반 국민들이 피해자였을 때 불평등 그렇죠.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총장의 신분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지는 반드시 규명이 돼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예. 다만 지금 검찰에서는 안미연 검사의 주장이 좀 일방적으로 사실관계랑 다른 부분이 있고 오히려 이게 이제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다고 강력하게 지금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정당한 보강 수사의 지시였는지 아니면 이미 수사검사는 어떤 판단이나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소환 조사나 혐의점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상부의 지시 또는 정치권에서 이런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를 규명하는 것이 핵심이 될 텐데요. 문제는 이 조사를 뭐 검찰 조직 내에서 이걸 해결하려다 보니까 그 같은 조직 내에서도 지금 A, B, C 말이 다른 점들이 좀 국민들 입장에서는 의혹이 해소되기보다는 의혹이 증폭되는 상황이라서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의혹을 받고 있었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조사가 있어야 했기 때문에 검찰이 그 권성동 의원 보좌관에게 소환 통보를 했더니 그렇습니다. 몇 시간 후에 대검찰청 반부패부에서 왜 보고도 없이 소환 통보를 하느냐라고 또 전화가 왔다는 점도 또 의혹의 한 부분이라고도 지목을 했거든요. 기본적으로 수사 기밀을 누출한 거 아니냐, 반부패부에서. 그럼 그건 심각한 문제다라고 예. 안미영 검사는 주장하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논란은 뭐 이제 사실관계가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예. 한 적이 없다 아니면 단순한 형태의 확인 차원이었다고 한다고 하면은 사실은 넘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 그것도 애매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수사검사가 소환 통보한 거를 바로 몇 시간 뒤에 바로 윗 상급기관에서 바로 확인해서 전화를 해갖고 일종의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 정도라고 하면. 예. 그럴 수 있느냐? 이것이 안미영 검사의 주장이라고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소위 얘기하는 VIP 그들에 대한 어떤 절차적인 특혜라고 그럴까요? 이런 게 좀 뭐 공공연하게 있어 왔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수사는 것들이. 기밀이 핵심이고 결국은 수사검사의 수사 지휘대로 사실은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통상적인데 그것이 예. 이제 정치권 인사를 수사를 했을 때는 상부의 지시가 올라가고 뭔가 정상적인 절차가 막히고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법정에는 어긋나는 부분이고 특히 이제 그렇죠. 안미영 검사가 왜 이런 폭로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동기 부분에 집중을 하면 예. 현직 검사가 지금 검찰 상부 그것도 그 최상위에 있는 사람에 대한 어떤 폭로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 진정성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가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강원랜드 채용 비리는 지금 검찰 내부에서도 뭐 대한민국 헌정사 이에 가장 큰 뭐 채용 비리다 이야기할 정도로 그리고 일부 사실들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이게 지금 사건으로 어디까지 좀 진행이 됐나요? 예, 구속된 사람들도 많고요. 뭐 염동열 의원 같은 경우는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이다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많은 채용 비리에 대한 청탁 증거들이 수집된 상황이기 때문에 예.
예. 권성동 의원도 지금 뭐 청탁이 있었다 이런 이유로 피의자 신문 조사까지 받은 상황이거든요. 예. 여러 가지 채용 비리에 대한 혐의점이나 조사가 있었는데 예. 너무나 길게 수사를 하고 있는 점, 그리고 그 수사 시간이 과정에서 부실 수사 의혹이 끊이지 않는 점, 그런데다가 이것을 수사한 검사는 그 검찰 그 상위 직급에 있는 사람들이 수사를 방해했다라고 의혹을 제기하는 점에서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철저하게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정치권에 어떤 외압이 있는 것이냐,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권성동 의원 검찰 출석 날짜도 참 말이 많더라고요.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던 27일 언론 노출을 피하기 위해서 이날로 정한 게 아니냐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국민적 인식으로는 그런 의심이 충분하죠. 그런데 예. 이제 권성동 의원은 그런 적 없다. 이거는 뭐 정상적으로 통보를 받아서 자기는 수동적으로 갔을 뿐이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예.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사실은 그거는 사실 말이 안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고, 그 많은 날짜 중에 하필 그날이었냐. 라고 하는 거. 그러면은 검찰 내부에서 누군가가 이것을 조정해 준 사람이 있느냐라는 문제 제기가 되는 거죠. 안민현 검사는 그 부분이 있는 거고, 실제로 반부패부를 압수수색할 때도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그럼 누군가가 계속 무엇인가를 계속 연결을 해주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정보를 흘려주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안민현 검사의 주된 내용 제기죠. 그러니까 현 정부 들어서 어떤 적폐 수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건 의혹이 불거진 게 꽤 오래, 아까 시간 얘기하셨습니다만 꽤 됐음에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지체된 것 같다, 좀 뒤집어지는 것 같다는 의혹을 좀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신속하고 강도 높은 예.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벌써 수사 결과, 재판 결과가 대부분 나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 그렇지 않는 점이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그 예. 과정 중에 부실 수사 의혹이 있고 나서 강도 높은 수사가 이루어지면서 최응집 전 그 강원랜드 사장께서는 부정 청탁이 있었다, 이런 비리 있었다라고 일부 또 진술하고 자백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예. 이렇게 드러난 비리에 대해서 조금 더 철저하고 강도 높게 수사를 하고 과거에 뭔가 이것을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면 단죄하는 것이 이번 정권에서 해야 될 일이고, 그 과정 중에 과오가 검찰 내부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검찰 스스로 자정하고 그 과오를 시정을 해야지, 이것을 네 탓이다 내 탓이다 서로 검사들끼리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은 국민들로선 굉장히 불편하고요. 이 문제 때문에 사실은 공수처 논의가 활발해질 정도로 검찰의 어떤 그렇습니다. 독립성 문제, 경찰의 어떤 정치권에 대한 어떤 영향력,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지표로 볼 수 있는 사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수사검사의 지금 대검 반부패부 그리고 문무일 검찰총장이 상호 공방, 이것도 너무 지리하게 공방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역으로 지금 권성동 의원이 안미영 검사에 대해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또 명예훼손 등으로 또 고소를 한 왜냐면 상황이잖아요. 나는 그런 그 비리나 은폐나 수사 외압 지시를 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뭐 지금 뭐 언론에만 2차례, 3차례 이상 이런 수사 비리 외압이나 권성동 의원이 이런 행위를 했다라고 지금 폭로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권성동 의원이 정말 억울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분명히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안미연 검사나 지금 권성동 의원은 서로 팽팽한, 어떻게 보면 물러설 수 없는 지금 여러 가지 법적인 공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안미연 검사가 현직 검사로서 사실 직을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아니면 이런 폭로를 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진위, 그 동기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상황은 애매합니다. 예. 왜냐하면 검찰총장이, 이게 말하자면 검찰총장이 거짓말을 했느냐, 아니면 안미영 검사 거짓말을 했냐, 그럼 대질신문을 해야 되는데 그럼 누가 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수사의 최고 책임자가 지금 거짓말을 했다고 지목을 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이 상황이 좀 애매한 부분입니다. 그러게요. 어떻게 좀 수사가 뻗어나갈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어쨌든 국민들의 어떤 의혹이 없는 거에 초점을 맞춰야 되면 좀 분명해 보인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자, 문 대통령이 어제 그 재벌들의 갑질과 불공정 행위 청산을 강조했는데 어떤 뭐 기업을 딱히 꼭 짚어 얘기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최근에 일고 있는 한진가에 대한 어떤 의혹, 이런 것들을 계기로 어떤 재벌에 대한 어떤 해외 은닉 재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정조준이 앞으로 이루어지겠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네, 한진기업도 예. 그 시발점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해외 자산, 상속 재산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재산을 은닉했다라는 언론에 대한 의혹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더 관심 기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특히 예. 이제 이거 아니래도 사실 뭐 해외 뭐 어디에 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재산을 은닉하고 세금을 탈루한다는 의혹은 끊임없이 제기됐고, 요즘엔 또
더 강화되는 측면 그리고 지능화되는 측면들이 있고요. 예. 이거 이외에도 뭐 예를 들면 가상화폐로 해외에 은닉한다던가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았고 국정농단의 최순실 씨 사건만 하더라도 뭐 일부는 뭐 확인이 안 됐다라고 하더라도 해외에 굉장히 많은 자금이 은닉되어 있다 이런 의혹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경위로 국내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정당하게 세금이 추징돼서 국민들을 위해서 세금이 납부됐을 텐데 해외에 은닉되어 있다는 만으로 제대로 추징되거나 그 확보가 되지 않아서 국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예. 강력하게 규제를 하겠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로 보입니다. 이 보니까 수사 과정이라는 게 국내가 아닌 그러니까 조세 회피처라든가 해외에 이렇게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는 이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쉽지 않잖아요. 기본적으로 형태가 문제입니다. 예. 말하자면 해외에 예를 들면 지금 이 얘기가 아니라 고가의 미술품 형태로 어느 공간에 그냥 그 창고에 그냥 보관해 둬 있다라고 했다면 그것은 누가 수사를 해야 되냐 이 말입니다. 국세청이 해야 되느냐 아니면 검찰이 해야 되느냐 아니면 관세청이 해야 되느냐. 지금상 대통령께서도 그걸 생각하시는 부분인 거죠. 예. 그 물품의 형태라든가 유출 경로. 유출 경로는 예. 사실은 관세청이 따져야 되는 거고 검찰은 포괄적 수사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 유출 경로라든가 아니면 흔히 말하는 조세 회피처에 관련된 부분 국세청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이게 단일 기관만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 공조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겠네요. 그런데 그 이유 이제 때문에. 문제는 지금 상태는 각각이 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서로 이제 일종의 벽을 쌓아놓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무슨 일이 있는지는 알지만은 전체적인 상황에 대한 실제적인 수사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아마 대통령께서 답답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인 것 이 같습니다. 때문에 그러겠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단일 기관만으로는 대응이 어렵다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련 기관들이 함께해서 합동조사단을 설치하라라는 또 주문을 했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좀 앞으로는 이런 조사에 대한 것도 좀 더 진척이 될 수 있을지요. 그럼요. 왜냐하면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될 때야만 그 성과가 높아지는데 지금은 예. 관세청, 국세청, 경찰이 합동으로 조사하는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미비한 상황이기 때문에 세 기관이 합동으로 정보를 공유해서 조사를 해라라는 게 지금 합동조사단 설치의 어떤 의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해외에 이제 범죄 수익이 은닉되어 있을 경우 이때도 관세청은 포착을 하거나 뭐 일부 기관은 포착을 했는데 집행을 하는 기관이 달라서 서로 그게 공유가 안 돼서 환수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사각지대를 없애라는 게 이제 이번에 목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실제로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미국이나 다른 데서 똑같은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워낙에 해외 간의 교류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범죄 수익을 제대로 환수할 수 있는 것 이것들도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 분야입니다. 과거에는 한 번도 이렇게 합동으로 해서 조사가 이루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런 합동조사단이 생긴 것은 제가 볼 땐 처음으로 알고 있고요. 개별 사건에서 개별 기관끼리 협조해서 조사하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예. 사실 이거는 이게 좀 내용적으로 보면 사실은 검찰에 대한 질책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런 것들이 없었을까, 몰랐을까 싶은 생각이 다 들거든요. 그렇죠. 국민적으로 실제로의 그렇고요. 수사의 최고 책임은 검찰에 있는데 예. 그 속내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해외 수사 정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 분명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눈을 감은 것이냐라고 일종의 질책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알면서도. 그렇죠. 근데 예. 이제 해외 수사 분명히 지금 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렇죠. 있죠. 지금 분명히 있는데 합동조사단을 별도로 설치하라고 요구하신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한 조금 더 적극적인 그 얘기는 그 속에는 사실은 질책성도 분명히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 그리고 배상훈 서울 디지털대 경찰학과장과 함께 주요 사건 이슈들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